가는 아주 낯선 이름과 또 당신 이름과 그 텅 빈 거리를 생각하고 강가에는 안개가 가득 피어나오. 지는 안개 속으로 반갑습니다. 부동산 경매 63번째 방송 정대춘의 북한 강에서를 들으면서 노래하는 음유시인이었어요. 노래하는 음유시인. 자, 오늘 두 분의 게스트를 모시고 63번째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한번 방송했었던 유창범입니다. 예, 장범씨, 장범씨 나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저도 나왔던 최 팀장입니다. 예, 최 팀장님 나오셨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방송이 조금 미진해서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대로 미진했고, 그리고 대입연재는 또 대입연재대로 좀 미진했어요. 그래서 일단 감정평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대입연재에 대한 에이스를 해드리는 걸로. 그래서 이걸 나눠서 63번째 방송, 그 다음에 64번째 방송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어때요? 끊었어. 주제별로 끊었어. 네. 그래서 뭐 미진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게 별로 없는 상태라. 우리가 네. 우리끼리 녹음을 하지 않을 때는 그냥 막 궁금한 얘기를 다 해줬어. 우리한테는 팁이 이런 팁이 있다, 저런 팁이 있다, 뭐 우리 오해하실 수 있겠네요. 선배를 아끼는 네. 마음에서 이게 자잘한 팁들을 얘기해 줬는데, 이런 얘기들은 방송에서 걷고 못하겠다. 아니요, 형, 제가 언제 무슨 말씀 드린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거의 공무원 수준이야. 공무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근데 나는 이런 팁들을 좀 가르쳐 주고 싶은데, 이걸 우리가 나중에. 아니요. 아니, 그런 얘기 아니라, 내가 이제 여기서 알게 된 팁이라든지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유용한 사이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줬어요. 근데 네. 이 유용한 사이트조차도 얘기를 못 해주겠다 이거야. 왜냐면 개인 사설 사이트니까. 네. 이게 뭐 무슨 국가 사이트 같으면 뭐 그냥 네, 얘기는 네, 해주겠는데,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급윤리에 반한다. 저것도 지급윤리에 반한다. 그래서 이 참 우리한테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많은데 이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렇다. 장범 씨 논리가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또 말씀을 드렸다고. 왜 그러십니까? 자,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공개적으로 전할 수 있는 팁 위주로 해서 우리 감정평가에 대한 이 경매에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움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정보를 선별해가지고, 이 정도까지는, 다 알아볼 수 있다. 예. 뭐 어차피 감정평가서야 다들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참여하신 분들은. 그러면 감정평가서를 읽는 그 행간에 이면 같은 게 있을 수 있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통상적으로 쓰는 표현들 중에서 특별히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없다? 예. 뭐가 있을까? 그 왜 통상적으로 아주 정가의 보도처럼 쓰는 아주 통상적인 문구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등고 평탄한 그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임대차에서는 임대차 미상 이렇게 쓰잖아. 네. 그거야 임대차는 다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아니에요. 미상으로 써버리나? 아닙니다. 그 임대차를 확인을 하면은 그 내용을 쓰겠죠. 근데 내가 지금까지 감정평가서를 본 것 중에 네. 임대차에 대해서 적어 놓은 거는 없어. 거의 없어.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다 없는 임대차 게- 미상이잖아. 네. 그 관계에 대해서 이게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저희한테는 그런 권한도 없거든요. 예. 그럼 임대차는 적지 말지. 왜 임대차 해가지고 미상 이렇게 왜 적으나? 아니, 그거 나는 관례 빼버리지.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적었다가는 오히려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어떤 사람이 현장 조사 가서 어떤 사람 말을 듣고 그걸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공매에서는 그렇게 하거든. 아, 그래요? 공매에서는 현황조사 나가서, 공매도 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네, 나가서, 예를 들어서 소유자의 전처라고 얘기하는 이모 씨의 말에 따르면, 여기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본인만 거주한다고 함.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전원이라지, 전원. 네. 그냥 그대로. 전문. 그러니까 들은 말을 갖다 그대로 적어. 그러니까 그거는 왜 못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인지 아닌지는 네. 감정평가사를 읽는 너희들이 입찰자들이 판단해라. 근데 나는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적어줄 수는 있잖아. 아, 왜안 그런데 적어? 그 목차가 임대 관계라고 돼 있잖아요. 임대차 관계를 이렇게 들었다? 이거 안 될까? 그게 왜냐면 법률적인 관계인데 저희가 그걸 들었다라는 그걸로 오히려 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건데. 아니, 어차피 판단은 뭐 예. 입찰자 몫이니까. 위험해서 뭐 그렇다 치고 예, 예.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게 그 법원에서 감정평가 의뢰하는 것 자체가 네. 사실 그 범위는 들어가 있지 않는 건데 명기가 돼 있으니까 좀 자세하게 명기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예, 뭐 그런 내 말은 그 건데. 말이지. 아예 명기를 안 하면 모르겠는데 미상 그러면 입찰자 입장에서는 그게 또 뭐가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 그래. 이거 뭐씨 이거 그렇게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건 어차피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차피 확인해야 될 네. 부분이고 네. 현황 조사하고 그 매각물권 명세서상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뭐 권리 관계를 네, 감정평가사한테서 권한이 없죠. 네. 그래서 그거를 뭐. 권리 관계는 따질 필요는 없고 네.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만 네. 정보를 제공해 준다. 네. 감정평가사는. 네. 그리고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공정하고 시세에 근접하려고 감정을 하고 있고 네. 부단히 노력하고 있죠. 아니, 이런데 웃으시려면, 왜? 진짜인데. 아니 그러겠지. 근데 부단히 노력한다 그러니까 아니 원래는 노력 안 했는데 내 귀가 좀 거꾸로 들리는 걸까? 아니요. 항상 그런 자세로 임한다라는 오케이. 말씀드린 거고요. 네. 자, 담배를 태우시려고 하네요. 담배 태우세요. 예. 네. 예. 저기 그러면 전에 저번 시간에 얘기하다가 말았던 것 중에 우리 입찰자들이 좀 이렇게 감정 평가서를 통해서 좀 이 입찰에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어떤 팁을 좀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데 그 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또 이제 또 이 공정해야 되는데 누구 편에 서서 말하기가 좀 되신 거죠. 아니, 저희는 진짜 어떤, 아니 특정 개인을 네. 편들라는 게 얘기가 아니라 네. 입찰하는 사람들 위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운전을 한 1시간 반 정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 생각을 해봤어요. 경매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팁이 있을까? 없더라고요. 없어요, 진짜. 그냥 뭐, 이런 건 어때요? 네.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들이 그 네. 시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급등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급등 지역들은 실제로는 거래 사례를 네. 그 전에 거래 사례를 비교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 급등 네. 지가가 변동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그 지역을 예상을 해가지고 금액을 높이 책정하지는 않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는 못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거래 사례가 과연 적정한 거래 사례인가?
예. 그거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거래 사례는 어차피 과거에 이루어진 거래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거래가 되고 있는 이 기준을 다 반영을 못 한단 말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 추세는 저희가 판단을 할 수는 있겠죠. 추세를 판단을 하고, 그런데 거래 사례가 너무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개인적인 또 당사자 간에 뭐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과연 적정한 거래 사례로 저희가 볼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일 지금까지의 추세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적정선을 지키고 있는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거래 사례가 그보다 훨씬 더 높게 거래된 저희 뭐 평가 금액보다 거래된 거래 사례가 있다 한들 그거랑 비교 대상을 안 삼은 거는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는 이걸 인정하기는 성숙하지 않았다라 그래야 될까요? 시장 자체가. 예. 그러면 그 거래 사례라는 보는 거는 거래가 된 내용을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어떤 사이트에서 뭐 실거래가라든지 이런 거 갖고 확인을 하나요? 아니면은 국토부 실거래가를 네, 그거 하는데 네. 혹시나 그 주변의 부동산도 방문하시는지 중개업소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거래 사례를 파악하기 좀 곤란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소. 중개업소에도 한번 탐문을 하죠. 탐문해가지고. 그래서 이미 시세가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늘 가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희가 판단하는 시세가 있잖아요. 그 시세, 그 시세에다가 그 가격 참고로 네. 제가 IMF 때 기자 생활을 하다가 잘렸어요. 예. 네, 잘리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 중장비 매매를 했거든. 네. 중장비 매매를 네. 중고 중장비 매매를 임대가 아니고 매매. 임대도 하고 매매를 매매도 하고 하고. 네, 임대 매매 뭐 그다음에 정비사를 둬가지고 정비도 하고 뭐 네. 조그마한 소규모 공장이 조금 커져가지고 울산에서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MB 때 그걸 하셨어야 되는데. MB 때는 중장비가 주로 굴삭기하고 트럭들이 네. 주로 그 신차들이 많이 팔렸지 네. 중고차들은 뭐 크게 뭐 많이 움직이진 않은 것 같고 뭐 신차들이 아주 엄청 많이 팔렸죠. 뭐 그래도 대규모 사업이 있어가지고 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뭐 건설기계 임대 같은 게 그때쯤 관뒀죠. 관계.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전화가 와. 감정평가사에서. 네. 이제 그 중장비의 종류를 얘기해주고 주로 난 지게차를 했는데 네. 그 중장비의 모델명을 얘기해주고 이거 시세 얼마쯤 갑니까? 예. 네. 뭐 물론 이제 저도 중장비도 뭐 감정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네. 현장을 방문한다는 얘기는 네. 내가 봤을 때는 네. 이거는 순 아닙니다. 거짓말이다. 아니에요. 그게- 전화로 다 떼우는 거 아닌가? 아니요. 만일에, 특히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 부동산도 뜸하게 있을 뿐 아니라, 뭐, 예전에, 펜션 같은 거, 펜션 부지 인근의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에, 거기 시세를 정확하게 저희가 거래 사례만 봐서는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현장 조사하기 전에 계략적인 건 좀 파악을 하고 하거든요. 예.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는 물어봅니다. 뭐 예. 여러 군데 예. 뭐 전화해보고 물어보고 탐문하고 그 과정의 일부겠죠. 예, 전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가야 이제 그 부동산이 조그맣게 그냥 있는 데니까. 그 지역만 대상으로 열어놓는 데가 가는 게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팁이라는 게
시세가 아주 오르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감정평가가 제대로 그 반영을 다 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아니, 그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희는. 내 생각이 그런 거지. 저희는 뭐 적정. 여러 가지 뭐 이런 정보를 토대로 그리고 창금씨 표정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청취자들한테 그렇게 팁을 하는 거지. 당신의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본인들은 내 말은 청취자들이 판단할 몫이다 이거지. 네. 본인 아직 수긍은 안 했지. 좀 부인하는 듯 하면서 아니, 저는, 네. 끝까지 공정하게 그 미래 가치까지 다 반영한다 이 얘기잖아 지금. 아니죠. 미래 가치를 어떻게 저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미래 가치는 판단을 못한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판단 못한다는 얘기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명기할 수 없다. 아, 여기 호재가 있으니까 이게 반영됐다라고 이런 건 할 수 없잖아요. 아니죠. 저희는 그 미래 가치라는 거는 여러 수요자, 그 시장, 부동산 시장에 그 공급자, 수요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그런 판단을 하셔가지고 시장의 판단이 거래 가격으로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례들을 생각을 해보고 이게 적정선을 타고 있다. 이거 범위를 좀 벗어나는 것 같다라는 그 정도 판단을 하는 거죠. 제가 그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그 판단을 하는 거죠. 저희는 그 결과를 보고 어느 정도 선이 공정하다라고. 예. 아니 근데 이게 자꾸 올라간단 말이야. 자고 나면 그 평당 10,000원씩 20,000원씩 오른단 말이죠. 그게 이거를 언젠가는 네. 딱 잘라가지고 그 시점을 평가해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내가 평가를 하는 오늘이란 말이죠. 네. 내일 되면은 네. 평당 3만원이 오를 것 같아. 네. 또 모레 되면 평당 또 5만원이 오를 것 같아. 평당 30만원 하던 게 10%씩 뭐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예. 근데 오늘 평가를 하면서 내일 것까지 평가를 할 수는 없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 오늘 가격 정도만 평가를 한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그죠? 네. 저희가 판단하는 그 그거는 시점에 그 시점이잖아. 네. 그러니까 내일 가치는 판단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추세를 보면 네. 계속 이렇게 매달 또는 매년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지. 10%, 네. 10%, 10%씩.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저희가. 그러니까 네. 평가하는 그 시점 기준에서 네. 그 현재 가치만 평가한다는 네, 얘기잖아. 그렇죠. 네. 오케이. 그게 어떻게 보면은 괜히 오버해가지고 그것까지 반영시켜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러 가실 때 탐문을 하던 거래 사례를 손품을 팔아서 사이트에서 보던 분명히 호재라는 걸 알고 탐문할 때도 부동산 중개사 여기 지금 뭐 난리 났어요 라고 얘기 들었어도 그거는 알고는 있지만 평가서 제출할 때는 그거를 반영할 수가 없다. 어느 정도 그 확실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는 하겠죠. 네. 네. 확실성의 정도 같은 거는 고려를 하겠지만, 그렇죠. 뭐, 어차피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그런 추세가 되면은 그분들한테는 또 호재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약간 블러핑이 있을 수가 있겠죠.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그럼 이건 어때요? 네. 시점 보정은 그렇다 치고, 다른 그 사례들하고 보정치를 줄 때, 네. 예를 들어서 도로가에 붙어 있는 땅, 지방도에 붙어 있는 땅, 네. 계획관리 지역의 전이라고 합시다. 똑같은 전인데, 네. 지방도에 붙어 있는 땅하고 지방도에 붙어 있지 않은 맹지라고 칩시다. 네. 맹지. 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딱 그 차이밖에 없어. 다른 건 다 똑같아. 네. 뭐 지형이라든지 뭐 농작물의 수확을 할 수 있는 비옥한 땅이라든지 뭐 이런 건 뭐 다 없애버리고 네. 계획관리 지역의 전이야. 거의 그 지역이야. 비슷한 네.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네. 근데 계획관리 지역의 전이 지방도에 붙어 있는 땅과 그렇지 않은 땅을 보정치를 줄 때 어느 정도 줘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딱 그 비교 대상 딱 그거라면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저희가 뭐,
가령 뭐 일례로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시 업무를 하니까 그 공시지가라는 게 어떻게 그 개별 공시지가라는 게 어떻게 산정이 되냐면 저희가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는 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잖아요. 예, 그 공시하는 업무를 저희가 수행을 해요. 그러면 그 가격이 이제 매년 1월 1일자로 결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개별 토지에 대해서는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용 가능한 개별 토지 그러니까 이 표준지에 적용할 만한 이 개별 토지에 적용할 만한 표준지에 빗대어 가지고 그런 뭐 가로 조건 지형 뭐, 조건 예. 뭐 이런 것들 다 비교하겠죠. 네. 예. 예, 그래가지고 그 개별지에 대한 개별지가가 산정이 되는 네, 거죠. 산정이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놔요. 토지가격 비준표라는. 그거에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1대1로 대입을 해가지고 그 개별지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고정된 기준 같은 거를 제시를 하는 게 있다고요. 근데 그런 기준이 저희가 현장에 가서 나는 그런 기준이 있다고 그래서 어떤 토지를 평가를 하러 갔는데 그 지역에 나와 있는 가로 조건이 어떻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걸 일의적으로 적용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15%다 아니면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치자고요. 예, 맹지하고 소로 한 면이 15%다 어디에 어떤 지역에 이게 거기에 나와 있는 게 그 토지가격 비준표라는 게 지역별로도 다 다르게 설정이 돼 있긴 해요. 그러겠죠. 예. 나름대로 어느 정도 통계를 가지고 작성된 거지만 저희가 그 지역에 가서 그걸 일의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해보면 가격대라는 게 있잖아요. 전면지하고 후면지하고 실제로 거래되는 게 그걸 적용해서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 시장에 맞게끔 이 세부적인 시장에 맞게끔 설정을 하기 때문에 통상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죠. 그렇더라도 네. 보정치를 줄 때 네. 그걸 곱하기 200% 이렇게 네. 준다. 네. 이렇게는 하지 않잖아. 하죠. 200%까지도 준다고? 600%도 가능하겠죠. 1000%도. 아니 내가 그런 감정평가를 읽어볼 때 네. 그 보정치를 주는 걸 갖다가 2배를 주고 하는 걸 갖다가 본 적이 없었어. 전부 다 특히 임야 같은 많아봐야 네네. 0.75 네. 많아봐야 125 그 네. 수준을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안 넘어서더라고. 25%를 안 넘어서더라 이거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0% 200%도 준다 이 말이죠. 1000%도 주죠. 10배를 그래야 가격이 나오니까. 임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특히 임야 쪽에서 많이. 그러면 내가 예. 감정평가서를 그 전체적인 데이터를 갖다가 적게 봤다. 이래밖에는. 네, 임야를 내가 본 것들은 전부 다 그런 것들인데. 네, 임야를 그러니까 접해 보신 경우가 적어서 그럴 것 같아요. 임야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임야 표준지도 잡혀 있잖아요. 아주 저희가 이제 표준지 선정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성이 있는 임야라면 임야로서 대표성이 있는 임야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완전히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산을 잡는다고요. 그런데 어떤 데는 가보면은 지목은 임야인데 그렇죠. 예, 이게 실제 거래는 임야가 아닌 경우. 임야가 아니게 거래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 가격을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비교 표준지 그걸 써야 되는데. 예. 확 올라가겠네. 확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 예. 자, 그러면 뭔가 좀 실질적인 팁을 어떤 말씀? 실질적인 팁 같은 게 없을까? 입찰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경매에 있어가지고
경매도 하나의 시장이잖아요. 네. 예. 부동산 시장이지 않습니까? 예. 국가가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하는 거지만. 그 시장에서, 뭐, 부동산이 그렇죠. 개별적인 이제 소규모 국제적인 시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 물건과 관련해서는 조금씩.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이 감정평가사들이 이렇게 금액을 산정해 놨다. 그러면은, 시장에 대해서 이제 판단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경매, 그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 있지 않습니까? 기준 시점하고 실제로 경매 입찰이 이루어진 시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격차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네. 3년, 5년, 뭐, 이렇게 되는 네. 경우도 있을 수는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 상황에 주의를 해서, 그 당시엔 저랬었는데, 지금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이제, 부동산 시장, 여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 국제적인 시장이. 그러니까 창문 씨 말을 유추해서 해석하면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네. 우리가 사건 번호를 볼 때 지금 나오는 사건 번호는 2018 타경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공회 번호도 2018 다시 뭐 이렇게 네.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거는 찾다 보면 2010 타경, 2009 타경 이런 게 나온 것들이 있단 말이죠. 예. 네. 그거는 거의 2009년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거야. 예를 들어 토지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거는 그럴 경우엔 재평가를 또 할 텐데요. 재평가를? 네. 그 정도 격차면은, 멀어지면. 재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네. 어쨌든 그래 오래된 사건들 들어가서 감정평가서 작성일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감정평가 감정평가서 작성할 때 기준 시점 있죠. 기준 시점 있죠. 네. 그 기준 시점이 예를 들어서 한 5년 전 정도 되면 그 정도면 제가 이거는 말씀드렸죠. 가격이 좀 올랐을 것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네. 재평가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 정도면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뭐 그 사건이 그대로 이어져가지고 속행돼가지고 나온 사건. 그러니까 2008 가격이지. 재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새로운 감정 번호가 부여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죠. 다른 데서 뭐 평가를 뭐, 했겠죠. 정지가 돼가지고 계속 정지돼 있다가 그렇죠. 이제 그게 어떤 이유에서는 다시 또 속행이 됐을 때 그 갭이 워낙 크니까 그러면 이건 어때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작성할 때,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떼보잖아요. 네. 떼보면, 이건 부동산 공법 관련인데, 임야 같으면 공익용 산지, 네. 그리고, 임업용 산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네, 네. 공익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네. 어떤 보전산지. 네. 보전산지, 중보전산지도 따로 있지만 네.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해요. 그게 보전산지, 중보전산지도 있고. 네. 예. 보전산지 내에 그게 있을 겁니다. 공익용, 임업용. 그렇죠. 네. 자, 산지를 크게 나누면 보전산지, 중보전산지로 나눠지고 보전산지 내에는 다시 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 이렇게 네. 나눠진단 말이죠. 네. 그죠? 네.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거는 공인용 산지니까 또는 임업용 산지니까 좀 금액이 달라진다든지 또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 보면 계획관리지역이다 또는 농림지역이다 여기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든지 그런 것들을 어떤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해요. 당연히 그래야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전이라고 하더라도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전하고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전하고는 분명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죠. 네.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는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절대농지란 말이에요. 네. 농사 이외에는 거의 할 게 없어요. 농가주택 정도. 농가주택은 이제 농업인에 해당할 경우에만 네. 예, 그게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거고, 외지 사람들은 그 농업인이 아닌 사람, 농업인이라고 분류하는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그 해당 지역에 1000제곱미터 이상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외지 사람이 거기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한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땅들은 분명히 평가가 달라져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를 그런 것들은 가격 차이를 심하게 두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규모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토지들이 있잖아요, 인근에. 그 소규모 시장 내에서 저희가 이제 사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 이제 시장을 달리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거래 평가를 할 때, 거래 사례를 찾을 때, 예. 인근의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전하고 비교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만한 애들끼리 비교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평가를 할 때 그냥 근처에 있는 전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네.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전하고 같이 당연히 비교를 그런 한다. 공법상. 예, 그렇게 하니까 예. 지금 그 물건지가 여기 있는데 비교 대상은 저기 멀리 하는 거 보면은 이제 그런 조건이 맞는 거하고 비교를 해야지 조건이 틀린 상황에서 비교하면 또 그거 안 그런데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진흥구역에 있는 토지하고 그 떨어진 토지하고 약간 떨어졌는데 진흥구역이 아닌 그 일대가 거래 자체가 또 유사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업 진흥구역이 아닌 토지를 비교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거래 사례가 없을 때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시장인 거죠. 그냥 시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요 지역에 뭐 시세가 얼만데 저기 뭐 진흥구역에 있다, 바깥에 있다. 그래서 유사하게 거래가 되는 상황이면은 보정치를 주면 되니까. 아니요, 만약 유사하게 거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 시장을 각각 그 지역마다 예,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리적으로 이야기는 좀 예.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또 한번 해보죠. 네. 우리가 이제 그 감정 평가를 할 때 그 보상이 되는 그런 토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상되는 토지. 네. 뭐 예를 들어서 전인데 네. 이쪽으로 도로가 통과한다. 네. 그래서 도로로 수용이 될 수 있는 땅이다. 또는 다른 도시계획 시설로 네. 뭐 공공용지로 네. 그 수용이 임박한 땅이다. 네. 이런 땅들은 그런 땅들이 경매로 나왔단 말이죠. 네. 예. 네. 근데 그런 땅들은 이거는 보상이 최소한 어느 정도 임박해가지고 이 보상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건 만약에 그랬을 경우 그냥 가정이에요, 가정. 그랬을 경우에 이거는 그 땅 짓고 헤엄치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이거는 무조건 보상이 나요. 시세가 5천만 원에 감정이 됐어. 그래가지고 한 번 유찰이 됐어요. 3천만 원으로 떨어졌어. 그죠? 그래가지고 또는 사람들이 정부 이 보상이 임박에 떼 있는 땅인지 몰라서 다시 2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길도 없고 맹지고 뭐 그냥 허벌판이고 막 이래가지고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굳이 이 땅을 사야 되겠나 싶어서 아무도 입찰을 안 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절반 이하까지 한 40%가 떨어졌다고 칩시다. 5천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어. 2천만 원 사기만 하면 3천만 원 그냥 남는 거야. 그런데 만일 그런 땅들을 알 수가 있을까? 그걸 알기는 힘들겠죠. 예. 보상가가 얼마인지를 어떻게 알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잖아. 네. 이 땅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보상이 임박해가지고 어차피 그쪽에서 감정평가사는 네. 보상을 하러 나가야, 보상 감정을 하러 가야 돼. 네. 감정평가사를 네. 작성하러 가야 돼. 네. 경매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본인들 임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거기 나가서 감정평가서를 작성해야 된단 말이죠. 네. 경매가 먼저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는 알 수는 있을 거잖아. 그렇겠죠, 뭐. 그거. 의뢰 받았을 때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를 떼봤더니, 않나요? 등기부를 떼보겠죠.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만일,
저희 이제 원론적인 입장만 얘기해도 돼요? 네. 지금 윤리를 그 네. 의식해서 원론적인 입장만 얘기해도 돼요. 뭐 특별히 다른 팁은 얘기할 필요는 없고. 네, 아니 뭐 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그렇게 돼서 이제 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라면 그 사업 시행자가 그 소유자, 현재 소유자 경매 넘어가기 전에 이 소유자분한테 당연히 당신 보상 금액이 이렇게 책정됐습니다 하고 그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예, 협의를 하게 되면은 그분이 당연히 이게 뭐 1억을 준다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에 이제 5천을 준다고 가정합시다. 가정 5천. 감정가도 5천을 준다는데 어떻게든 경매를 취하시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에이, 그거는 우리 창문 씨가 몰라서 하는 소리지. 그거는 자기가 감정만 하다 보니까 그 채무자의 사정을 모르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그 땅에 자기는 5천만 원 감정이 그 보상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압류, 가압류, 건저당, 저당 붙여가지고 거기 그 채권 채무가 한 10억이라고 칩시다. 그 5천만 원 받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지 자기는. 아무 의미 없어요. 낙찰자는 그걸 3천에 사면 어차피 그 이후 말소 기준 권리, 건저당 이후 또는 뭐 선행 가압류 있으면 그 가압류 이후로의 모든 권리는 싸그리 소멸되는 거니까 자기가 그 채무를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문제는 없죠. 근데 채무자가 예를 들어 거기에 빚이 막 한 10억이나 돼가지고 자기는 그게 보상 5천을 받든 5억을 받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어차피 10억에 대한 채권 처리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 제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상 금액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일반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그 채무자는 알 수가 없죠. 근데 내 말은 감정평가사는 어차피 그 땅에 대한 감정 의뢰를 받고 어차피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 일대가 전부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땅이니까. 그래서 나갔는데 그리고 등기부도 떼봤어요. 이거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땅이네? 그건 알 수 있죠.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땅을 보상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잖아. 그 여러 필지 만일 뭐 대규모로 들어왔다 그 일대가 그러면 그 뭐 다른 필지에 대한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보상가를 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땅들을 자주 만나나요? 보상이 임박했는데 보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경매나 공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 잘 없나요? 자주는 없는 것 같아요. 간혹은 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저희가 뭐 직접 그 당사자로서 그 보상 평가를 하고 뭐 아니 보상은 그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 감정을 하겠지만 그런 땅들을 만난다 그러면 이게 감정이 이루어지는 게 실제로는 그 가격인 거잖아.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란 말이죠. 그렇죠. 감정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일 그렇다면은 제가 만일 그 보상 평가도 하고 뭐 경매 평가도 하게 됐다 그러면 같은 금액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동등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질문에 방향을 돌려서 무슨 취조하는 거 비슷하게 돼버렸는데 막 얼어가지고 있어? 막 얼어가지고 막 혹시 내 이거 잘리면 감정표가 잘리면 어떡하나 막 이러고 막 얼어가지고 막 덩치를 산만해가지고 나는 덩치는 조그만한데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막 쫄아가지고 그 감정평가사들이 지금 윤리 자꾸 얘기하니까 감정평가사들이 경매나 공매에 참여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뭐 해본 적은 없으니까 뭐 관심 별로 없어가지고. 어르신 평가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저희 일도 바쁩니다. 아까 부단히 노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뭐 어디 재테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땅 안 사나요? 부동산에 관심이 없나? 뭐 학처럼 살아왔다. 거의 대부분 평가사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구나. 학처럼 고가게 이슬만 먹고.
소주를 마시죠. 진로라고. 자, 그 외에, 그러면 아까 보상 관련해가지고,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전에부터 궁금했는데, 네. 도로로 편입되고 보상이 되고 난 다음에, 네. 잔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잔여지, 이거는 뭐 감정평가사한테 물어볼 영역은 아니지만, 네. 잔여지 보상은, 예를 들어 짜투리 땅, 네. 3평밖에 안 된다. 네. 예, 내 땅이 300평이 수용이 되고, 3평이 도로에 귀퉁이에 붙어 있어요. 네. 예. 그건 이거- 수용 대상이 아닌. 네. 수용 대상이 아닌. 네. 편입되지 않는 토지. 예. 이거는, 잔여지 보상 청구는, 가능한가요? 일단 뭐 청구하는 거는 뭐 자유다. 가능하죠. 예, 자유니까. 그 사업 시행자한테 청구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보상 대상으로 판단할지 여부는 사업 시행자 소관이죠. 그러면 그 잔여지는 네. 실제 편입됐다고 감정이 다르게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좀, 편차가 있나요? 그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뭐 거의 유사하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사하지만 차이는 있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잔여지가 편입된 토지하고 잔여지가 애초부터 용도 지역이 달랐을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 용도 지역이 그렇죠. 달라서. 예, 용도 지역이 달라서 예. 거래 사례를 비교할 예, 때 그 예. 용도 지역에 따라서 평가해야 네, 되니까. 뭐 그런 경우라든지 뭐 하여튼 뭐 획일적으로 뭐 유사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감정을 이제 여러 군데를 많이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그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는 기준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데 종전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일에 이게 도로가 한 30년 전에 개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짜투리 땅이 남아있는 게 지금 30년 후에 미지급 용지 보상을 청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의 이용 상황, 그때는 뭐 전으로 쓰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잡종지 비슷하게 대지의 일부로 뭐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종전 이용 상황인 전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지만, 예. 시장 자체는 지금 시장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금액이, 그 시점 차이가 많을 경우에는 달라진다. 달라질 수 있죠. 당연히. 뭐 예전에 5,000원 보상했는데, 미지급 토지가 지금 한 30년이 지난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상태의 전을 봤을 때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종전에 그 도로가 나기 전에 뭐 길이 없다거나 길이 꼬불꼬불한 상태였다. 그러면은 그 당시의 이용 상황을 기준해야 되니까 그때는 뭐 맹지 상태의 전, 그 지금의 맹지 상태의 전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근데 시장 자체가 너무 달라져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당연히 달라져야죠. 네, 그럴 수는 있겠죠. 또. 미지급 용지라는 거는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아, 미지급 용지요? 예. 지급이 뭘 주는 거잖아요. 네. 줘야 되는데 안 줬다? 네, 그렇죠. 그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줘야 되는데 안 줬다. 네. 그 해당 자치단체가 그걸 또 예를 들어 도로를 쓰고 있다 그러면 네. 해당 자치단체가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네. 토지 그렇죠. 소유자한테. 네. 그런 걸로 뭐 소송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도로를 사가지고 예. 해당 자치단체에다가 네. 이거 당연히 당신들이 보상을 해주고 사가야 되는 땅 아닌가. 왜냐하면 공익용 목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해당 자치단체 도로과 직원한테 물어봐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예.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게, 예. 방송하기 전에 얘기했잖아. 예. 그런데 이걸 저희가 뭐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이게
과연 도로를 편입됐다. 잔여지가 아니라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편입된 거. 이미 편입됐는데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예.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편입됐다기보다는 예. 실제로 자기네들이 도시계획상 도로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예전에 종전에는 뭐 있을 수가 있었겠죠. 예전에 이제 뭐 쌍팔년 이전에 예. 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든 이제 개설을 하고 그런데 뭐 쌍팔년이 우리가 근대를 나누는 기점인가? 왜 전부 다 쌍팔년이라 그래? 쌍팔년 이전은 근대, 쌍팔년 이후는 현대 이렇게 되나? 하긴 그때 우리가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니까. 좋아요. 어쨌든 각설하고. 그래서 뭐 사업 시행자가 사업이 급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제대로 다 지급을 못하고 소유자를 찾기도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당시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뭐 그런 토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제 현재 이루어진 사업 중에는 그런 경우는 잘 없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제 논리는 뭐 지금 해당 자치단체 도로과 직원한테 물어봐야 될 내용하고 조금 이제 질문의 방향 각도를 좀 달리해서 얘기하면 도시계획 도로로 실제는 쓰고 있는데 사유지란 말이에요. 그게 경매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경매로 나올 수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때까지 없었어요. 실제로 평가한 그 중에 그러면 뭐 그런 도로를 받아가지고 자치단체에다가 당신네들 도로 쓰고 있으니까 사과라 하라고 이렇게 청구하고 막 소송하고 막 행정소송하고 그런 경우는 가끔 봤어요. 맞아. 왜냐하면 그 도로로 쓰고 있는 땅들이 굉장히 그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10%, 5%, 10% 이하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도로가 행정소송해가지고 누군가 승소를 한다든지 이겨가지고 이걸 내 도로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시에다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시에서는 이걸 적정한 금액에 사야 된단 말이죠. 근데 둘이서 얼마에 살래나 얼마에 팔래 이렇게 싸울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분명히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할 건데 이게 적정하게 얼마가 보상하는 게 맞는지라고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제가 얼핏 떠오르는 게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이제 본인 토지가 이 경매랑은 좀 무관하게. 그렇죠. 내가 말한 것도 경매랑 무관한 거예요. 본인 토지가 이제 도로에 편입됐는데 이제 미지급 용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을 청구를 하면서 그 역진해가지고 당신들이 사용했으니까 미지급 임대료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같이 이제 소송 과정에 그러니까 미지급 임대료하고 이제 그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긴 있었다. 그러면 그 땅을 팔아먹을 때는 자치단체에 팔아먹을 때는 지금까지 네가 사용했는 임대료까지도 같이 내놔라. 그렇죠. 이런 얘기네. 당연히 뭐 임대료하고 지금까지 썼는 임대료하고 지금까지는 아니죠. 그게 채권이 왜 소멸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뭐 그래서 뭐 최근 5년간 뭐 한 그 정도까지 임대료를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채권이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 임대료하고 지금의 그 가치하고 같이 해서 청구해달라. 청구하는 가능하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할 게 있는데 뭐 정말 이 팁 같은 게 있으면 뭐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굳이 팁이 없다고 하니까 뭐 감정평가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 같은 거 없을까요? 유용한 사이트라기보다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산망이 있죠. 그런데 그건 뭐 일반에는 폐쇄망으로. 폐쇄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건 말씀드려도 어떻게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주요 이제 전국의 주요 개발 계획 사례들을 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아까 그 말씀드린 그거야 뭐 어차피 그런 그 정보를 그런 하는 유료 사이트들은 좀 유료 사이트들이 있죠. 존재하고 있어요. 네. 전국의 개발 계획을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네. 비용이 꽤 든다고 알고 있는데 저도 뭐 직접적으로 예. 비용을 지불하진 예, 않으니까 예. 같이 뭐 1년에 한 50만 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보를 어느 정도 거기도 뭐 그런 유료 사이트니까. 사이트들은 뭐 어떤 개발 계획 정보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그 도로가 난다든지 공공시설이 들어온다든지 뭐, 하는 그런 것들 뭐 사업이야 뭐 전국적으로 뭐 엄청나게 많이 전국적인 어떤 예. 부동산 개발 계획 사업들이 네. 총망라되어 있는 유료 사이트들이 있다. 네. 그런 사이트들을 이제 감정평가사들도 참조는 한다. 네. 그런 유료 사이트들을 갖다가 꼭 필요하다면 개인들도 이용할 수 있다. 당연히 그렇죠. 그 사람들 거기 참조를 해봐라.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유료 사이트는 그 돈만큼 역할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어차피 예. 개인적인 판단. 예, 개인적인 판단이시니까 제가 뭐 어떻게 예. 써라 말아 할 수는 없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도로가 나고 있는데 보상이 임박한 토지가 경매에 나왔다.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잖아. 아니 그런데 형 자꾸 뭔가 있을 수는 있지 않을까? 예, 아니 형 그러니까 이게 뭐 감정평가 관련해서 자꾸 뭐 어떤 허점을 찾아서 예, 그렇게 뭐 어떤 이익을 노려보겠다라는 이런 식의 아니 그게 질문을 아니라 하시는데, 우리 예. 이 청취하는 사람들이 단 이 귀를 기울이면서 뭐 단 한 가지라도 팁이 없을까 막 이렇게 찾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나는 뭔가를 이게 전달해주고 싶은데 이게 넘지 않아야 될 선과 넘어야 될 선, 이 아니, 선을 무슨 갖다가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잘 조절해 가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청취자들은 알아듣을 거라 생각하고, 네. 자, 방송에서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아니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했는데.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할 수 예. 있잖아. 그지? 저희가 뭐 잠깐 저희도 좀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얘기하면 참 이게 사석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뭐 아무리 다 대본 없이 다 까발린다고 해도 이게 차마 또 개인적인 신상이라든지 또 그렇죠. 여기 나오신 분들이 또 꺼리는 부분은 나름 공인이다 보니까. 예, 육회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건 또 선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그런 거 없다. 술 한잔 하면서 우리가 또, 허심탄회하게 한잔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오프라인 우리가. 제가 형한테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네. 자, 우리가 간단하게 한 2, 30분 하고 말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됐네요. 벌써 53분. 우리 훌쩍 가요, 시간이. 금방 가네. 자. 말씀드릴 게 없는데 이렇게 시간이 가네요. 자, 곧 봄이 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우리 오프닝 곡은 봄과 관련된 노래가 어떨까 싶습니다. 봄과 관련된 노래를 오프닝으로 들려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꽃피는 봄이 오면 그런 말이 있죠. 꽃이 지고서야 봄인 줄 알았다. 우리 시절은 다 갔는데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재테크 열심히 하시고 돈 많이 벌으셔서 그리고 돈의 일정 부분을 또 사회에 환원하고 소외된 약자들 위해서 돕는 그런 우리 부동산 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애청자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자 이걸로 방송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인사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 네. 뭐 별 말씀도 못 드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사석에서 만나면 술 한잔 하면서 아니요. 괜찮은 팁들을 전해준다는 우리 장동식 아니요, 약속이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자, 이걸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뭘 하냐? 끊어? 자.